네, 안녕하세요. 네, 승무행정사입니다. 네, 그 질문 주셔가지고 또 답을 또 드리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제 위임 계약 썼을 때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위임 계약 썼을 때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질문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계약서 잘 안 쓰시는 분들. 네. 잘 안 쓰시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가능한 한 계약서 쓰라고 해요. 네. 왜냐면 어쨌든 저희도 법률 업무라고 하면 또 법률 업무잖아요. 어쨌든 국가 전문 자격사고 신뢰성이죠.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권한도 행정사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라는 사람이 계약서도 안 쓰고 뭐 구두계약도 계약인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약서는 무조건 보내줘요. 그러니까 뭐 모두의 뭐 서명 뭐 이런 데서 전자 서명도 하긴 하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전 표준 계약서를 이제 계약서를 메일이나 이렇게 보내고 서명하셔서 출력하시고 서명하셔가지고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요. 그래서 계약서는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하셔야 되고, 어떤 필수 문구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용하는 계약서를 받아서 쓰고 있어요. 어, 왜 그러냐고 뭐 물으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냥 저도 계약서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계약서는 일단은 뭐 인허가 하시는 분들하고 또 달라요. 인허가 하는 계약서는 또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서 뭐 아니면은 그 변호사 그 지방 변호사 협회 이런 데 보면 올라와 있어요. 표준 계약서 이런 거 받아보셔가지고 제일 구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필수로 들어가는 거 지금 몇 개를 봤는데, 일반적인 문구 말고 해지 요건을 써요. 그리고 저는 계약 해지 요건 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카톡이어가지고 수임료 반환 요건 하고, 이 세 개는 반드시 저는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 수임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어요. 수임료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근데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나는 더 이상 수임을 미루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뭐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류적인 절차가 난데, 인허가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얼마 정도 돌려줘야 되는지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허가는 또 이게 한 번 안 되고 두 번째 안 되고 세 번째 안 되고 계속 해둘 수가 없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노인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하고 나면 사실 행정상 할 건 없어요. 장기요양 지정심사 때 시설장님께서 가셔가지고 뭐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때 그 시설장 경력평가 같은 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시설장 경력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그냥, 아니면 질문했는데 제대로 질문 못하고 하면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서류는 서류대로 계속 됐고, 그럼 그쪽 시설장님도 계속 기댈 수 있는 게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전 처음에 이거를 계속 뭐 업데이트 해주겠다 했는데 사실 업데이트 해줘봤자 날짜만 바뀌는 거예요. 10월 달이면 11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설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야거든요. 날짜 바꾸는 건.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시설장님도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계속 이런 탓을 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주무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떨어졌냐, 시설장 자력이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된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계약 해지 요건을 넣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뭐 아니면 해제는 뭐 거의 그럴 리 없겠지만 거의 해지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제가 노인은 첫 번째 떨어지고 서류 접수 이후에 두 번째까지는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해 드리는데 세 번째 이후는 안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통상 이게 특약상으로 들어가는데 인허가에 맞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수임료 반환 요건, 수임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근데 뭐
한지 얼마 안 돼서 뭐 당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서류 검토 다 끝나고 그리고 한 뭐 며칠 뒤에 나는 미안하다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돈을 얼마 정도까지 돌려줘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음,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면 뭐 수임은 검토 사건 검토가 들어감으로써 수임료는 뭐 몇 일 차에는 뭐 이렇게 뭐 절반만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임료를 얼마큼 반환할 건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통상적으로는 뭐 인허가도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뭐 제가 검토하더라도 그냥 대부분 다 돌려드려요. 뭐 실비 나온 거 빼고는 다 돌려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된 사안에서는 사실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반드시 수임료 반환 요건도 반드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쟁 발생 시 해결 요건 이게 뭐냐면 어쨌든 대표 그 의뢰인하고 제가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 법률 법무에서는 통상 이게 소재기를 어디다 관할 법원을 지정할 건지 이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렇게 한다.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지금 소비자원으로 바뀌었죠. 중재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은 사적 계약이고 사적 자치가 들어가는 거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애초부터 불법적인 일 아니면은 계약서가 우선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약 해지 요건이나 수임료 반환 요건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제 계약 관련해서 분쟁이 났을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한국소비자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안 우겨도 상관없어요. 뭐 소송하겠다 해도 일단 계약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또 우선시하겠죠. 사적 자치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특약사항. 요거는 이제 특약사항은 뭐냐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계약에 맞는 요건들에 대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반적인 업무인데 간혹가다 인허가인데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해주겠다. 그러니까 두 달 안에는 마무리 지어주겠다라는 그런 특약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 이거는 근데 업무라는 게 사실 법정 처리 기간이 있고 연장이 되면 통상 뭐 예를 들어서 1년 한 달 반인데 그렇게 한 달 안에 못 해드린다 말씀드리면 업체에서는 그게 아니고 대표님께서 좀 기한을 정했으면 좋겠다 일부러 질질 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형사님께서 딱 자신 있게 하시다면 좀 기한을 원하시는 기한 플러스 일주일 더 드릴 테니 해주겠다 해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좀 찝찝하다 그러면 특약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넣는 방안도 있고 나머지는 뭐 일반 계약을 하는데 저는 요거는 반드시 넣어요. 네, 반드시 넣고 그리고 이거는 양식은 저는 그냥 뭐 아시는 변호사님 통해서 하나만 주세요 해서 받아서 쓰고 있고 네. 근데 간혹 가다가 행정사님들 중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받아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 그러니까 위임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뭐 대행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도 따로 저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기간이 아니라서 저는 좀 불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면 좋겠죠. 저는 혹시나 몰라서 이 부분도 넣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정보, 뭐 인장 요런 것도 있긴 해요. 인장은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 네. 인허가다 보면 특히 도장이 제일 문제거든요. 다 일일이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장에 그 계약서에 도장에 인장에 대한 사용 권한도 나한테 있다. 그래서 막도장 파는 거죠. 판다고 얘기는 해줘야죠. 그걸 보면 인장의 사용은 할 수 있고 뭐 수익 갑은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통보한다. 을은 저희죠. 인장을 파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도장 같은 거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법인 설립이나 이런 거 같으면 막도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도장 800원 주고 파가지고 쓰는 거죠. 뭐 이 부분도 있으면 좋죠. 인장에 관한 내용.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업무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근데 일단은 공무원 출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한글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윈도우도 필수겠죠. 네.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저희가 문서로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정품 사용해야 되죠. 네. 저도 집에서 쓰는 거는 그냥 컴퓨터 살 때 세트로 따라오는 저는 이제 옛날에는 막 맞춤을 해서 막
싸게 사겠는데 지금은 그냥 속 편하게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 사거든요. 노트북도 그냥 삼성 일체형으로 그 OS랑 다 주는 거 사거든요. 그냥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안 사면, 그러니까 사무실 계약할 때 이제 그 IP가 특히 캐드가 좀 심한데 날라가요. 그 회사 날라가서 법무법인에서 이제 내용 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법률 업무하는 사람인데 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불법 프로그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한글 오피스하고 윈도우는 정품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 한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MS 오피스도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일반 회사들은 한글 안 쓰시는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글로 보내면 죄송한데 워드로 보내주시거나 PDF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MS 오피스도 네 일단 쓰곤 합니다. 네, 사가지고 구매해가지고 뭐 10만 원인가 18만 원 주고 그때 옛날 거 있잖아요. 버전 옛날 거. 지금은 뭐 구독해가지고 막 돈 내야 되는데 옛날 거는 사가지고 2019인가 2018인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사기업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뭐 계약서 보낼 때 뭐 PDF 파일로 보내주게 되는데 워드까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PPT는 대체 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캔버라고 하나? 이걸 어떻게 읽지? 네. 캔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그 블로그 할 때 제일 많이 써요. 블로그 이미지 올릴 때도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이 캔버는 강의 교환 만들 때 정말 좋아요. 네, 강의 교환 저도 그냥 여기서 그냥 폼 주는 거 그대로 치거든요. 일일이 PPT 다 안 만들고. 네, 다시 여기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하셔가지고 다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돈 안 내셔도 돼요. 돈 내면 좀 더 이미지 좋은 거 주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캔버라고 하면 뜨잖아요. 이것도 무료예요. 또 약간 미리 캔버스처럼 이미지 들어가는 거 돈이 좀 받긴 한데, 네, 전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PPT는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만들려면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좀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보시면 네, 캔버나 미리 캔버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캐드를 쓸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 형상 변경, 그러니까는 토지 업무 같은 거 하다 보면 토지 그 말고 그 뭐지? 토지 그 있잖아요. 그 뭐냐? 그거 말고 토지 보상 말고, 네, 형상 변경, 문화재 형상 변경이나 뭐 토지 관련해서 이제 건축 이런 쪽 하다 보면 또 캐드를 또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캐드는 그냥, 이게 캐드는 30일 무료거든요. 깔아놓고 그냥 지우고 또 미련 없이 이렇게 하는데, 간혹가다 캐드는 그냥 쉬워요. 저도 이거는 전역할 때 직보반 때 학원 하나 등록해가지고 한 30일 한 달간 배웠는데 다 까먹긴 했는데 뭐 계속 기억은 책 사서 따라하면 기억은 나더라고요. 간단한 뭐 도면 정도 그리고 뭐 이 정도는, 근데 굳이 뭐 한 거 없는데 캐드도 가끔가다 쓰긴 씁니다. 뭐 내가 이걸 배워서 쓰겠나 싶은데 쓰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알툴즈, PDF. 네, PDF는 어쨌든 PDF 그거 하려면은 수정하려면 PDF 리더는 안 되고 PDF를 사이트에 어도비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알툴즈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실에서 쓰면 또 저작권이나 좀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기업용이라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공짜인데, 그래서 알툴즈 이제 통상 이제 집에 컴퓨터 켜놓고 원격으로 들어가서 실제 한두 번 쓴다고 이제 내용 증명 날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살짝 알툴즈 그거 PDF 리더 들어가서 이제 수정하고, 알툴 중에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어쨌든 한글도 그러니까 기술인데 이제는 한글 잘해야죠. 저는 이제 뭐 군대에서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워드 치는 거라 가지고. 왜냐면 어쨌든 양식 있잖아요. 폰트는 뭐 보면은 뭐 변호사님들 쓰시는 폰트 보면은 뭐 휴면 명조체 쓰는 거고, 공무원들, 그다음에 뭐 자간이나 글간 뭐 이런 것들, 보통 학교폭력 답변서 같은 데 보면은 자간 거의 한 280, 300으로 주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가인으로 들어가서
다른 의뢰인들 부모님 참가인으로 제가 받으면 팍팍하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문서를 진짜 그냥 텍스트로. 그러니까 보통 제목은 좀 굵게 변명조 경고딕으로 해서 주고 밑에 한 엔터 치고 보통 뭐 줄가나 280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4, 뭐 예를 들어 제목이 16이면 13, 11 뭐 이래 들어가든지 제목을 뭐 26으로 들어가면 이게 한 16, 뭐 13 들어가는지 이게 공문서 한국 공문서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공무원들 잘 아실 텐데 공출 출신들은 그렇게 해서 막 그래야지 일단 보기 편해야지 잘 읽는데 가끔 가다 보면 진짜 텍스트 패드에다가 10, 10, 10, 10 자간 10, 자간 100 해가지고 빡빡하게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글은 일단은 조금 연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버나 미리 캔버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굳이 뭐 PPT 배우실 필요는 없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캐드 한 번 정도 저도 토지 영상 변경이나 이거를 할 일이 없었는데 아시는 분이 한번 해달라 그래서 그냥 싸게 해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